엘레바 정세호 대표는 FDA 승인 가능성 99.9%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2022년 파리 에스모에서 구두 발표 직후 인터뷰하는 정세호 대표라고 합니다. 활짝 웃는 모습에서 엄청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정세호 대표는 바이오 업계에서 확신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긴 어렵지만 FDA 신약 승인 허가가 날 확률은 99.9%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은 100% 확신하지만 과학자가 100%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99.9%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에스모에서는 임상시험을 맡았던 슈쿠이치인 중국 난징대학교 교수가 10분간 구두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T-테스트는 종속 변수가 연속형으로 측정되고 독립 변수는 2개의 범주형으로 측정된 상태에서 적용합니다. T-테스트는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비교합니다. 종속 변수는 혈압, 혈당 같은 연속 변수여야 합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 통계 분석합니다. 등 분산성이란 각 그룹마다 분산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 분산을 만족하면 등 분산이 가정된 상태로 T-테스트하고 등 분산을 만족하지 않으면 등 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상태로 T-테스트합니다. 모수적 통계 기법은 비모수적 통계 기법보다 엄격합니다. 학회에 수록된 논문 중 상당수가 이러한 가정을 만족하지 못한 채 무조건 T-테스트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합니다. 등분산 검정은 기무가설이 분산이 같다는 명제이므로 P값이 유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P-밸류는 0.05보다 커야 등분산입니다. 예제입니다. 결핵성 뇌막염 환자 30명과 바이러스성 뇌막염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전체 데이터는 60개입니다. 2개의 그룹으로 한 그룹은 결핵성, 다른 그룹은 바이러스성입니다. 독립 변수는 범주형 데이터입니다. 유산 농도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므로 종속 변수는 연속형입니다. 귀무가설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분석 과정은 정규성 검정부터 합니다. 정규성 검정을 만족하면 그때 T-테스트를 시행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비모수 검정을 합니다. 정규성 검정은 노멀리티 테스트입니다. 한 블로거는 샘플 수가 극히 적음에도 정규 분포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모수 통계 분석을 적용한 논문들을 수없이 봐왔다고 합니다. 독립표본 T-검정이나 원웨이 아노바 분석 같은 모수 통계는 정규성 분석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분석 결과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분석 전 정규 분포를 확인하거나 정규 분포가 아닐 경우 제한점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연속 확률 분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T 분포, 카이 제곱 분포, F 분포 등이 있습니다. 정규 분포는 중식값, 평균값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태입니다. 종 모양이죠.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입니다. Z 분포라고도 합니다. 정규 분포는 좌우 극단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수치가 낮아집니다. 신뢰 구간은 컨피던스 레벨입니다. 1시그마는 표준 편차 풀마 1배의 범위로 68%의 데이터가 분포해 있습니다. 2시그마는 표준 편차 풀마 2배의 범위로 95%의 데이터가 분포해 있습니다. 3시그마는 표준 편차 뿔마 3배의 범위로 99%의 데이터가 분포해 있습니다. 정규성 검정 예제입니다. 정규 분포를 확인하여라. 데이터는 2000개입니다. 귀무가설은 표본의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 대립가설은 표본의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다. 통계 초심자는 P값이 0.05보다 작게 나오면 무조건 좋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성, 등분산성 등은 P값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야 좋습니다. 그래야 원하는 통계 분석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정규성 검정의 귀무가설은 표본의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 P값이 높아야 귀무가설을 채택합니다. 등분산 검정의 귀무가설은 두 그룹이 등분산이다. P값이 높아야 귀무가설을 채택합니다. 정규성 검정은 귀무가설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명제이므로 정규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대립가설을 기각해야 합니다. 즉 유의 수준 95% 신뢰 구간에서 유의 확률 P값이 0.05보다 크게 나타나야 귀무가설을 채택합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정규 분포가 쉽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통계학자들은 정규 분포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했고 정당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발굴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Central Limit Theorem. 이 블로그는 정말 좋네요. 저만 보기는 아깝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시마법사님의 보건과학 통계 SPSS 이야기 블로그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중심극한 정리는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와는 관계없이 정규 분포에 근접한다는 이론입니다. 게다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모평균과 동일합니다. 데이터가 30개 이상이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 정규성을 만족한다고 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데이터가 15개일 때, 데이터가 30개일 때, 데이터가 60개일 때 점점 정규 분포에 수렴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규성 검정의 귀무가설은 표본의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룬다. 중심극한 정리는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접한다. 지식들을 연결시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고 성과도 나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